좋은 신문 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장 진영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72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회를 녹색 총회로 열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강석구 목사님께서 이렇게 자꾸 양해를 바란다고 하셨는데 양해할 문제가 아니죠. 저희 전부 다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고 계신 거죠? 예. 조금 더 강한 대답을 원했습니다. 살짝 아쉽습니다. 예. 오늘 강의 에피소더스 비애를 향한 교회의 도전이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그 세계 체제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2023년 기후 행동 보고서라는 것을 최근에 발표했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에 보면 2050년까지 저희가 이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의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지구 평균 기온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어해야겠다라고 전 세계 국가가 이제 합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기후 행동들을 각 국가에서 지금껏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 되고 있나 이제 평가를 해본 겁니다. 특히 전력, 건물, 산업, 운송, 산림 및 토지, 음식 및 농업, 금융, 탄소 제거 기술 이 8가지 분야 그리고 이 하위에 42개 항목으로 이제 이 기후 행동들이 세계 각국의 기후 행동이 잘 되고 있나 이제 평가를 했던 거죠. 결과는 있습니다. 42개의 지표 중에서 딱 1개 지표만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제대로 된 속도로 가고 있다. 근데 그 중에 30까지는 이제 방향은 적절한데 속도가 너무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8개 지표는 방향마저도 잘못돼서 유턴이 필요하다. 그리고 5가지 지표는 이걸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자료조차 없었다는 게 이 보고서의 결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 이 목표 이행의 올바른 방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속도가 이 자료 중에 표현에 의하면 비참할 정도로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이 비상 상황에 엄청난 가속도가 속도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수능 시험이 있었죠. 저희 둘째도 수능 시험을 본다고 나갔다가 안 보고 온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 둘째가 수시 합격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자녀 중에 누가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42문제 이제 시험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문제만 정답을 맞추고 나머지 41문제는 풀다가 틀리고 어떤 건 풀지도 못하고 어떤 문제도 이해 못해갖고 막 벌벌 떨고 나왔다. 이 학생에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저희 전 세계의 기후위기 대응이 참으로 참 비참할 지경이다라는 게 이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세계기상기구라는 곳에서 해마다 세계 기후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작년에 나왔던 2022년 이 세계기후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은 최근에 8년 동안이 전 세계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였다는 거고 지금 올해 발표될 이 세계 기후 보고서의 내용에 거의 확실한 이야기는 2023년이 그동안 인류가 경험한 모든 시대 가운데 가장 더운 해였을 것이다 라는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입니다. 이달 말에 12월 30일에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두바이에서 UN 기후변화 협약 28차 당사국 총회가 열립니다. COP28이라고 하죠. 이 자리에서도 이제 그동안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1.5도 목표를 따라서 여러 가지 각국이 이제 자발적인 그런 행동들을 해왔는데 그것을 한번 평가하는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 보고서의 과학적 결론은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과학적 결론은 모든 분야에서 1.5도 목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이미 발표가 된 상태이고요. 이 1.5도 목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데 그럼 세계 각국의 정부 정치인들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이 이번 COP28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쭉 돌아봤을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후위기 상황, 점점 더워지고 수많은 기후재난이 일어나는 기후재난 상황도 사실은 비상상황이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비상상황은 이러한 기후재난 상황 속에서도 세계 각국 정부가 제대로 기후위기에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 기후위기 대응 자체가 더 심각한 비상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레스가 계속해서 기후위기에 대한 이런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작년에는 지옥행 고속도로에서 우리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올해 이제 9월에는 우리가 지금 지옥문을 활짝 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신학자가 아닌데 자꾸 요즘 목사님들 지옥 얘기 잘 안 하시잖아요, 교회에서. 보통 좋은 얘기만 하시는데, 근데 유엔 사무총장은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 계속 지옥문이 열리고 있다, 우리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프란체스코 교종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한계점에 가까워지는 동안 우리 대응이 충분하지 못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 교종이 이번 COP28에서 특별 연설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COP28에서 화석 연료 퇴출을 위한 전 지구적인 구속력 있는 이런 의무 사항이라는 거죠. 실질적인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프란체스코 교종이, 로마 교회 교종이 베드로의 전통을 이어서 베드로는 천국문을 지키고 있는데, 지금 프란체스코 교종은 지옥문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글에는 쓰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상황도 좀 궁금하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아펙 정상회담에 참석 중이십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후위기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2024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안을 보니까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예산 가운데 458개 중에 359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은 그 4월에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이라고 법률에 정한 이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보다 2조 233억 원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이번 정부의 특징은 정말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시는데 액션은 전혀 다른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보고 우리가 이렇게 정책을 이렇게 환경운동 진영에서도 뭘 이렇게 해야 될지 사실 참 이렇게 곤란한 게 이번 정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플랜 1.5라는 이 단체에서 그래서 2024년 이 기후 예산을 보고서 이런 논평을 했습니다. 정부 기후 대응 예산안이 올해도 F학적이다라고요. 우리가 정부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교회 얘기도 한번 좀 돌아봐야겠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그동안 기후위기 대응을 해서 어떤 일들을 해왔을까요? 2021년에 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기독교 탄소중립선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독교회관 그 조 2층에서 이제 이 회에서 모든 이제 연합단체 그리고 회원교단 대표님들이 오셔서 이 탄소중립 선언에 함께 이제 발표를 하셨죠. 그리고 2021년 총회에서 기후정의주의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 6월 달에는 환경주의도 있으니까 9월에 전 세계 기후행동의 날을 즈음해서 모든 교회가 기후정의주의 예배를 드리자라고 이제 결의를 하셨고, 그리고 그 해에 생태목회 매뉴얼이라는 것을 발간을 했습니다. 지금 나가시면은 아마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부스에서 그 생태목회 매뉴얼 남아있는 걸 아마 나눠드리고 있을 텐데요. 그리고 또 2022년에는 생명문화위원회에서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만 봐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아주 좀 시적절한 그런 좋은 방향을 갖고 있는 것 같으나, 그런데 저희도 아까 여러 보고서들, 그 세계 기후위기 보고서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방향은 잘 잡고 있는데
과연 저희들의 이 기후위기 대응 속도가 적절한가? 그 점에 있어서는 저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 환경운동, 또 기후위기 대응운동을 전담하는 단체 실무자 입장에서는 한국교회의 기후위기 대응 속도 역시 비참할 지경이 아닌가, 그런 좀 우려가 큽니다. 저희 기독교환경운동연대에서 2020년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그린 엑소덕스 프로젝트라는 것을 이제 준비하여서 이 기후위기 문제가 경제 문제 아니면 단지 사회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창조 세계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야만 극복이 가능한, 이것은 생태적 전환의 문제이다, 생태적 회신의 문제이다라는 것을 내용에 담은 그린 엑소더스 프로젝트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하고, 그동안 한국기독교회협의회 유관기관으로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왔습니다. 그린 엑소더스 프로젝트는 세 가지의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색에서 녹색으로 우리 교회가 기후 녹색교회가 되자라는 것이었고, 또 탐욕에서 은총으로 우리 사회가 지금 탐욕의 경제 시스템인데 이것을 생명의 경제 시스템으로 바꿔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우리 지금 미래 세대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는 이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한번 희망을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 세 가지 방향 속에서 각각의 실천 과제들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세 가지의 방향 속에서 이 기후위기 비상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기독교교회협의회가 어떤 일들을 하면 좋을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린 엑소더스 생태적 전환의 첫 번째 제안은 회색의 녹색으로 기후 녹색교회 운동을 벌이자는 것인데요. 제일 먼저는 한국교회 자체가 탄소 배출이 없는 생명과 평화와 정의의 공간이 되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2050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은 2030년까지 한국교회가 배출하는 탄소 양의 50%를 절감하고, 그리고 2040년에는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고, 그래서 2050년까지는 기타 배출이라고 하는, 우리가 전기를 쓰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물건을 사올 때 발생하는 탄소 발생까지도 제로로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안에 필요한 내용들을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이 탄소중립 로드맵이 2022년에 발표가 됐는데 적어도 2024년부터는 한국 교회 모든 교회가, 한국 기독교 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가 이 탄소중립 로드맵을 따라서 탄소 배출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를 함께 논의하고 이행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NCCK에도 한국교회 탄소중립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로드맵의 실행을 누군가는 관리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회원 교단과 이 연합단체, 유관기관 모두가 탄소중립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교단별로 탄소중립 시범교회를 만들어서 그 교회에서 이 로드맵을 실천해 보면서 얼마나 탄소 배출 감축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지속적인 이행 과정을 모니터링해서 교단 총회에서 우리 교단의 시범교회는 이런 준비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탄소 배출 감축 효과가 이렇더라라는 그런 것들을 총회에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탄소중립 로드맵을 만들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한국교회 탄소 배출 총량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교회에 어떤 성장표, 이렇게 헌금을 얼마 얻고 지금 출석 인원이 얼마고 그런 자료는 있지만 한국교회가 지금 탄소 배출을 얼마를 하고 있다라는 그 자료 자체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몇 개 표본 교회를 뽑아서 탄소 배출의 양을 추측을 하면서 이 자료를 만든 기억이 납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가장 먼저 우리 한국 사회보다 더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은 교회가 직접 탄소 배출이 없는 탄소 중립 교회를 만드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그 길에 앞장서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 사진은 지금 광주 계립교회의 사진인데요. 교회 지붕 전체에 햇빛 발전소를 세워서 이 교회는 이미 탄소 발생이 없고 오히려 저기서 발생된 전기를 외부에 판매를 해서 그 비금으로 선교 사업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두 번째 제안은 그린 엑소더스 생태적 제안은 탐욕에서 은총으로 생명의 경제 운동을 교회가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세계의 경제 금융 시스템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지금까지도 이 세계 경제 금융 시스템이 화석 연료 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도 석탄화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곳이 있습니다. 삼척인데요. 삼척에 지금 삼척 석탄화력 발전소를 삼척 블루 파워라는 회사가 건설하고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삼척 블루 파워가 이 지분율을 조사를 해봤더니 NH 농협이 한 50%, 그리고 포스코가 한 30%, 두산중공 50%, 그리고 포스코 건설 5%.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회사는 포스코의 계열사인데 거기에 은행이 50% 정도의 지분을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후위기 상황인데 전 세계 사람들이 기후위기로 죽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탄소, 석탄화력 발전소에 투자를 하고 있는 나라는 흔치 않습니다. 이렇게 투자되는 이 화석연료 산업에 투자되는 금융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금융은 바로 탄소 폭탄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미래 세대를 향한 폭탄을 바로 우리의 주머니에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린 엑소더스 두 번째 제안은 모든 한국교회가 어린이의 생명을 구하자라는 이 캠페인에 동참하자는 것입니다. 어린이의 생명을 구하자라는 이 캠페인은 이미 세계교회협의회에서 시작되고 있는 캠페인인데요. 바로 기후 책임 금융에 대한 캠페인입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내가 관리하고 있는 연기금, 내가 은행에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돈들이 화석연료 산업에 투자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은행이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이미 우리 은행은, 우리 연기금은 화석연료 산업에 투자를 하지 않고 녹색 산업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기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연기금을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 회원 교단마다 아마 연기금이 있을 거고 또 목회자연금 또 여러 형태의 또 교회마다 또 여러 기금들이 있을 터인데 과연 그 기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저축해놓은 그 돈이 우리의 미래 세대의 생명을, 우리 어린이들의 생명을 갉아먹는 일을 우리가 구지불식식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 책임의 금융을 약속한 그러한 일에 우리가 우리의 재정을, 우리의 소중한 이 자원을 사용하고 이 캠페인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안에 모든 교회와 교단 또 모든 그리스도인이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이 되도록 해서 한국 교회가 한국의 경제, 한국 금융의 흐름을 바꾸는데 한번 나중물이 되어보자는 것입니다. WCC에서 이 일을 사실은 오래전부터 한국교회에 요청을 해왔습니다.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몇 번 요청을 했고, 자이대 선생님이 WCC 본부에 유니세프하고 여러 단체와 이 일들을 하면서 한국교회의 파트너를 좀 찾고 싶다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사실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앞으로 이 일에 뭔가 좀 책임있는 역할을 더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세 번째 그린 엑소더스 생태적 전환의 방향은 절망에서 희망으로입니다. 창조세계를 우리가 회복하는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창조세계를 이제 지키고 돌보는 것을 넘어서 이제 이 기후위기 비상상황 속에서는 회복하는, 그래서 원래의 모습을 복원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2009년부터 15년 동안 몽골 온초리 숲에 나무를 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몽골이 기후 재난 국가이고 또 몽골 사람들이 기후 난민으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땅에 지난 15년 동안 나무를 심었습니다.
15년이 지나고 저게 올해 제가 가서 직접 찍어온 사진인데 나무를 그동안 심을 때는 몰랐는데 15년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에 작은 숲이 만들어지고 저 숲에서 나오는 열매로 그 사람들이 이 숲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생계가 안정이 되고 그리고 저 은총의 숲에 이제 사람들이 점점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나무 심는 기술을 좀 가르쳐달라. 어떻게 하면 이 창조세계를 창조세계라 그러지? 어떻게 이 생태계를 회복했는지 우리에게도 좀 나무를 나누어 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이제 한국교회의 선교적 패러다임이 이제 창조세계의 회복을 중심에 둔 이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창조세계 회복으로 뭔가 패러다임이 변해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관심을 가지지 않고 안 했으니까 그 결과가 없었을 뿐이지 우리가 이게 정말 헌신을 하고 마음을 쏟는다면 이러한 은총의 숲과 같은 숲이 전 세계 한국교회가 나서서 선교하는 곳마다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저 몽골 은총의 숲이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재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내가 탄소 배출을 얼마를 하고 있을까 하고 그런 한번 계산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내가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부분은 거의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자동차를 운행하시거나 이 중에 뭐 전기차 운행하시는 분은 뭐 희심의 미소를 지으실 테지만 아니면 집에서 난방이나 뭐 가스, 석유 이런 걸 사용할 때 직접 화석 연료를 통해서 이제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비행기를 이용할 때 자가용을 이용할 때 탄소 배출을 얼마나 하느냐라는 것이 이미 다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유럽으로 비행기를 한번 타고 갔다 오면은 한 2톤 정도 탄소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서 자동차를 이제 계속 한 15,000km 정도 타시면 그것도 2톤 정도 탄소 배출이 된다는 것이죠. 이미 서구 유럽에서는 탄소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탄소세가 아마 한 20유로 그 정도 이제 되는데 실제적으로 탄소세가 의미를 가지려면 한 40유로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게 여러 이제 지금 자료들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1톤 정도 탄소를 우리가 발생할 때 한 5만 원 정도 우리 자발적으로 탄소 헌금을 내서 한번 이 기금을 이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기금으로 모아서 앞서 말씀드린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숲을 만들고 또 이 어려운 농어촌 교회 햇빛발전소를 세우는 일 아니면은 정말 어려운 기후 난민들을 돕는 일에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마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창조세계의 회복을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마 이 정도의 헌금에 이 정도의 탄소 헌금을 내는 것에는 누구나 아마 동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린 엑소더스 이 말씀드린 생태적 전환이라는 것이 뭐 아주 우리의 그냥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또 우리 그리고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지금 이 자리 100주년을 맞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지금 저는 이 자리에서 도전으로 받아들여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의 생명 공동체 모두의 미래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색의 세상에 탐욕의 세상에 그리고 절망의 세상에 맡겨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녹색 총회를 열고 100주년을 맞는 이 ACCK가 이제 녹색의 그리고 은총의 희망의 길에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열매를 저희가 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저는 한국교회가 이러한 오늘 그린 엑소더스의 세 가지 실천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 옆에 정의의 열매, 평화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준비해서 드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아마 저희 아까 원래 홍보 시간에 잠깐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못 보여드린 몽골 어촌에서 영상을 3분 정도 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안에 녹색의 또 희망의 그리고 은총의 기쁨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온누리 빚어내신 하나님, 천지 만물 구비치는 생명 울림이여라.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